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이직을 이제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이제 실패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 오늘은 조금 이제 나름 사자성어를 써보자면, 반면교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제 행위를 보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좀 제가 여태까지 이제 헤드헌터 업무를 하면서 이제 이직 컨설팅도 하고 실제로 이제 입사도 시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이직에 실패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기껏 이제 이직을 했는데 거기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다시 이제 이직 시장에 나와서 새로운 곳을 찾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거를 실패로 보느냐? 저는 보죠, 당연히. 아마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성공적이면 회사 가서 몇 달 만에 나올 생각하진 않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회사가 문제가 있거나 회사가 계약을 위반했던 걸 제외하고 그냥 서로 이제 회사도 나도 최소한 이제 법률적이나 계약사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 하지만 이직한 사람이 이제 몇 달 만에 나는 이제 좀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느껴서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경우. 이런 거를 이제 이직의 좀 실패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처해진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유도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 4가지 정도 이제 그런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이러한 실패를 하지 않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회사로 가서 이직을 결정을 할 때는 굉장히 솔직히 다양한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연봉도 해야 되고, 직무도 해야 되고, 회사 뭐 출퇴근 거리, 하다못해 어떤 복리후생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굉장히 고려할 게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연봉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연봉이 1순위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봉 이외에 뭐 직무나 회사 규모나 이런 것처럼 이 연봉 못지않게 이 중요한 요인 때문에 이제 이직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알던 분은 나름 이제 대기업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구매 출신이니까 이제 그쪽을 좀 아는데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가 이제 비슷한 수준의 규모에서 이제 그 SCM 쪽에 있던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연봉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연봉을 적게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인상률이 그렇게 팍팍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는 일은 되게 많은데 연봉을 많이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셨었어요.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신생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작은 회사인데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좀 대기업에서 조금 이제 계열사 같이 대기업은 아니고 중견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중견기업에서 이제 이쪽 이제 식품 쪽 관련한 뭔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좀 지원을 해가지고 키워보겠다. 뭐 이런 느낌의 회사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이제 팀장 포지션을 제안을 받은 거죠. 연봉은 제가 알기로도 거의 20% 이상 올라갔을 겁니다. 굉장히 올라갔죠. 그래서 가셨어요, 그분은. 자기 연봉 드디어 이제 원하는 수준을 받는다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과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많이 차이가 크거든요. 분위기도 다르고 회사 분위기도 다르고 조직 구성도 다르고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공통점이 크게 없습니다. 일하는 스타일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해야 될 업무 범위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가서 이제 엄청 고생을 하셨죠. 그분 같은 경우는 또 그분이 그렇게 막 성격이 굉장히 이제 좀 둥글둥글하고 막 말도 뭐 이렇게 되게 돌려도 잘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시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좀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6개월도 못 갔을 겁니다. 아마 6개월 이후에 회사를 옮겼는데, 당연히 이제 대기업에 있다가 스타트업 갔다가, 그래도 다행히 그분이 뭐 일을 못하는 분은 아니어서 중견으로 갔죠. 근데 그분 입장에서 보면 연봉이 결국에는 대기업에서 받던 것보다 중견으로 갔을 때 연봉이 깎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있다가 연봉이 확 올랐다가 이 확 오른 연봉을 이제 받쳐줄 데가 없으니까 중견에서는 좀 많이 깎고 내려갔거든요. 그 결국에 처음부터 그냥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거보다 더 못 받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연봉은 중요한데 연봉만을 보고 가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는 돈만 많이 주면 모든 거를 다 용서할 수 있다. 난 다 감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시면 연봉 장점이 내가 여기로 넘어갈 때 이직의 장점이 연봉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그거는 나중에 조금 한 몇 년, 5, 6년만 보더라도 그 생각만큼 자기 경력 관리에 되게 좀 오점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분이 있었냐면 그분은 이제 재무 쪽에 담당하는 한 과장급이었었어요. 이제 그분은 원래는 이제 당연히 아마 재무나 회계나 이쪽 계신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조직 생활을 계속 한다라고 하면 목표는 CFO죠. 대부분들 그렇게 하실 텐데, 그러니까 임원이 돼서 재무 쪽 임원이 돼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재무 쪽 임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재무통이라고 하죠. 그냥 쭉 재무를 타고 올라온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거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뭐 여기 갔다 직무가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좀 작은 규모라면 재무 베이스의 경영 지원, 실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지만, 규모가 큰 데 같은 경우는 그냥 재무 쪽을 쭉 한 사람이 거의 90% 이상 이제 그 CFO 임원이 다니까,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대기업에서 재무 쪽으로 이제 크고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 아는 지인인가 그 선배가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좀 작은 회사에 이제 회계 팀장으로 와라. 근데 우리 회사가 지금은 작지만 뭐 투자도 앞으로 이렇게 받을 거고 굉장히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다. 와가지고 네가 팀장 하면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젊은 나이에 뭐 CFO도 하면서 나중에 네가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이분 같은 경우는 넘어갔어요. 뭐 연봉도 뭐 나쁘게 받지는 않고 넘어갔죠. 당연히 넘어갔는데, 이제 문제는 이분은 재무 쪽 라인으로 들어왔는데 가서도 재무를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대기업 재무하고 조금 작은 그룹 기업의 재무하고는 일에 좀 사이즈가 다르니까 이제 회계 일이 계속 넘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무랑 회계를 같이 하다가 결국에 이제 회계 일이 더 많아진 거죠. 하다 보니까 거의 회계팀장이 돼버린 거죠. 재무가 아니라. 그런 와중에 대표가 재무 쪽에 특화된 사람을 갖다 꽂은 거죠. 이 사람은 회계팀장이 되고.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그 목표랑 완전히 어그러진 케이스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뭐가 되겠다, 내 한 5년, 10년 이런 식으로 경력의 목표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직을 하실 때는 그게 이루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가장 먼저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연봉보다 더 중요한 문제니까. 연봉이야 나중에 내가 원하는 그 커리어를 제대로 개발을 하게 되면 연봉은 따라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 경력, 내 목표랑 이 이직이 부합이 되는지 그거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것도 은근히 사회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감정적인 케이스죠. 뭐 욱해서도 좀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이제 경영기획 쪽에 계신 분이었었어요. 그분도 이제 거의 과장급 되는 건데,
이제 팀장이 새로 왔는데, 와, 이 팀장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안 맞아요? 그랬더니, 그냥 서류 하나 보는 거, 밥 한 번 먹는 거, 회식 한 번 하는 거, 어디 뭐, 워크숍, 그냥 다 안 맞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 남녀 관계나 사람 관계만 안 맞으면 그냥 안 보고 빠이빠이 하면 되죠. 이 사람은 직속 상사잖아요. 밑에서 답답해서 죽는 거죠, 진짜. 그래서 진짜 그만둬야지, 진짜 그만둘까, 이직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셨어야 하는데, 그냥 좀 일이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좀 미루다가, 이게 감정적으로 이게 확 쌓여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무슨 일인가, 뭐 하여간 뭐가 하나 터졌는데, 이게 그냥 트리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나 때려친다. 나간다. 그러고 이제 사표를 던져버린 거죠. 퇴사하겠다. 그럼 팀장 입장에서는 잡겠습니까? 안 잡죠. 가뜩이나 서로 안 맞는데. 오케이. 잘 가. 왜 가? 이 사람은 나온 거예요. 나와서 당연히 뭐 과장급이고 하니까 못 가지는 않을 텐데, 원래는 이제 좀 시간이 있었으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더스트리를 좀 바꾸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기획이면 인더스트리를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대기업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규모를 줄이면 인더스트리를 충분히 바꿀 가능성도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알아보고 갔어야 되는데, 이제 욱하고 이제 감정적으로 이렇게 폭발하면서 이제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이직 활동을 하는데, 생각만큼 자기가 생각했던 규모의 회사를 통과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도 뭐 인더스트리가 다르니까 기왕이면 같은 인더스트리를 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취업이 잘 안 된 거죠. 이직이 제대로. 그렇게 이제 몇 달 하다 보면 당연히 조바심이 나죠. 그래서 그분은 결국 어떻게 보면 기존 인더스트리에, 다행히 그래도 진짜 그분은 지금 다녔던 회사가 그 인더스트리에서는 그래도 좀 상위에 있는 회사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참 잘 팔리는 딱 10년 안짝 그 정도여가지고 이제 비슷한 급의 회사로는 이직에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이 회사에만 있다는 보장은 절대 없거든요. 거기 가서도 한 번 더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그 당시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그냥 때려쳤는데 한 5, 6개월 고생해가지고 이제 다시 들어갔는데, 여기서 또 이런 일을 당하니까 여기서 이제 본인도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또 튕겨나가면, 와, 난 그때 진짜 힘들겠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번아웃 직전까지 갔다고는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다행히 그분 같은 경우도 조직 개편이 되면서 그래도 좀 맞는 팀으로 이제 옮겨가서 지금도 이제 좀 다닐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분 같은 경우는 운이 되게 나쁘기도 하지만 운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좋았던 케이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최악의 케이스를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직에 실패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오늘 알아봤는데요.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직에 대한 목표가 확실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목표가 확실하지 않았다는 건, 나는 이직을 통해서 어떤 거를 얻어야겠다. 그리고 이 어떤 것이, 내가 얻을 어떤 건 내 전체적인 커리어를 봤을 때 그거에 도움이 되는 이직이냐, 그렇지 않은 이직이냐,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감정에 휘둘릴 건 절대 아닙니다. 이직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순간에 진짜 그 욱하는 그것 때문에 퇴사나 이직을 하시게 되면 후회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막
뭐 팀장이나 누구나 뭐 밑에 팀원이나 누구 때문에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내가 못해 먹겠다, 때려칠란다 라고 하실 때는 휴가를 내고 한 3, 4일 그냥 어디로 조용히 쉬었다 오세요. 그렇게 쉬었다 오시면서도 갔다 와서도 이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부터 시작해서 이직 서류를 꾸미는 작업부터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직 실패 사례를 잘 기억을 하셨다가 이제 본인이 이직을 할 때 내가 과연 이 실패했던 사례와 공통점이 있으면 좀 자중하시고 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